살인과 강도, 성폭행 같은 5대 범죄가 1분에 한 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폭력 조직은 전국 곳곳에 뿌리 박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다른 곳도 아닌 초등학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당시 상황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대전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폭력 조직원들이 집단 폭력과 보복 폭행을 일삼았고 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이며 시민을 위협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수십 명이 장례식장 앞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혈 난투극이 벌어졌고 출동한 경찰은 멀찍이서 경고방송만 할 뿐 말릴 생각도 못합니다. 호텔 카지노 경영권 다툼에 폭력 조직이 동원된 겁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일반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경찰들이 조직폭력배들을 체포 또는 연행, 그게 안 되면 신원 파악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경찰차에 딱 2명 타고 다니잖아요. 가들 정신이 나가나 하더라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총을 또 왔다고 싸울 수도 있는 건 아니고. 조폭을 검거할 경우에도 단순 추종 세력으로 분류돼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법과 제도가 좀 바뀔 필요는 있어요. 뭐 금방 풀려난다, 보내준다. 그러니까는 경찰관을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점점 흉악범으로 양산되고 커지고.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폭력 조직은 14개 나라 65개 파, 조직원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스리랑카인 조직원 25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여 태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폭력 조직을 조직해 무리 가운데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다른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동북 삼성 출신으로 구성된 조선족 조폭들이 마씨의 이권을 빼앗기 위해 습격한 겁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이 중국 최대 폭력 조직인 흑사회에 붙잡혀 2달간 감금과 폭행을 당해오다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흑사회는 몇 년 됐어. 걔네들이 사실은 무서운 거야. 걔는 공항 가서 비행기 타면 그뿐이야. ソウル市内の地下鉄駅の入り口、男性が中国人の男2人に激しい暴行を受け殺害される事件がありました。 사람을 살해하고 국내로 미리 국간 흉악범이 버젓이 한국 국적을 얻어 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김 씨처럼 한국을 일종의 도피처로 삼는 중국인 범죄자가 늘고 있다는 것. 이런 중국 국적인 사람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국내 체류 중국인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가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명에 한 9명은 칼을 차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 동포 수십 명이 폭행 피의자를 연행하는 경찰차를 둘러싸고 위협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민이 신고를 100차가 오면 100차에 한 100여 명이 둘러싸고 100차가 나가지. 우리 직원도 실제 겁을 먹고 현장에 나가지를 못해요. 한마디 하면 많이 죽어요. 칼 들어오지. 여러 명 죽었잖아요. 수두룩 죽었어. 중국 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든 한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양손에 피가 흥건합니다. 정신의 강 씨가 자초한 일이라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잔혹하게 살해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건가? 경기도 양주에 살던 여중생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딸은 가슴을 묻었지만 제 2의 또 이는 나쁜 가슴. 누가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가족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다시 사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듬어 안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한국의 시민들이 그분들한테 빚지고 있고 신세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외국인 수용자들만을 위한 전용 교도소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음식과 청소를 담당하는 내국인 기결수를 빼고 29개국 출신 외국인 수용자 590여 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들은 원예와 배관 기술 등 직업 훈련은 기본이고 본인만 원한다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식사는 한식은 물론 외국 음식으로도 제공되며 위성방송을 통해 4개국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뺏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갖은 협박을 견디다 못한 채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정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가족들의 장기를 팔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장기 매매를 알선한 조직과 매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8명으로부터 4건의 장기 매매를 알선해주고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수백억 원어치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폭력 조직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흑사회라 불리는 중국 조폭들이 국내 조폭과 손을 잡고 마약 장사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업가를 납치 암매장한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원의 야산에 암매장해 실종으로 위장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고등학교 후배들을 자신들의 조직에 가입시켜 관리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고등학교 일진 출신들로 구성된 신흥 조직폭력배가 검거됐습니다. 성인 폭력배들은 고교생이나 퇴학생을 조직원으로 영입했고 조직 행동 강령 등을 교육시키며 조직원으로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흥가를 단속했는데 미성년 접대부가 20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배후에는 조직폭력배가 있었습니다. 성폭행당한 14살짜리 중학생은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무슨 피해 당했어요? 근데 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또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성폭행 피의자는 조폭 장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 연습생들을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뒤 CCTV로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조직 폭력배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석유를 팔아온 폭력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보이스 피싱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들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전의 한 식당에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5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건장한 남성 서너 명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점 상인을 폭행합니다. 자릿세를 뜯고 신고라도 하면 가차없는 보복이 가해집니다. 달달이 걷어서 상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 가슴 두근두근하고 다리가 막 떨리고 했지. 또 그럴까봐. 방에서 누군가 끌어내더니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마구 때립니다. 분에 못 이긴 듯 흉기까지 꺼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72살의 고령인 경비원은 5분여 동안 무차별 구타를 당한 뒤 전치 8주의 부상과 함께 오른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30대 남성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일반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그들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머리가 찢어지고 눈이 주저앉았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전임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존 회장이 조직폭력배에게 3억 원을 주고 이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하나 측은 이 폭력 조직 두목 출신에게 1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간부가 이 폭행에 연루된 폭력배와 식사는 물론이고 술자리까지 함께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경찰이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공권력도 무시하는 무법천지, 조직폭력배들의 활동 무대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